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거짓말을 사실상 실토한 캠프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관설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관 소설을 들고 나왔던 장영하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관련 게시물을 조용히 지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완벽한 삭제는 없지요. 이미 캡처해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돈을 줬다는 조폭 출신 박철민 씨에 이어서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변호사마저 글 삭튀를 했다는 건 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이었다는 자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두 개의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박철민,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어떤 악의 무리와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지 모릅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정처사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기 어쩌고 하는 글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대장동 화천대유의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 불법 자금을 여러 차례 뇌물로 받은 사실이 있고 전 국민이 이재명 지사에 어쩌고 하는 글입니다. 이 화면은 제가 지난 21일에 캡처해놓은 게시글 목록인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 이 두 개의 글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게시물에는 박철민 씨가 작성했다고 하는 자필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도 원문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들이 잇따라 형사고발을 하자 국감장에서 한탕거리로 삼으려 했던 증거를 이렇게 없애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과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장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통상의 경우 의혹을 제기한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다면 고발을 환영한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 라고 하는 게 통례지만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면 매일 밤 자신이 구속되는 악몽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앞서 현금 전달 주장의 당사자인 박철민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 사진과 글을 삭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박 씨가 2018년 11월에 올렸던 문제의 돈다발 사진 2건도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 말고도 수십 수백 명이 캡처를 해놨을 겁니다. 지운다고 증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궁금한 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직접 지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 게시물 삭제를 누가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조력자가 있다 또는 배후 조정 세력이 있다. 문제는 정작 생방송 중인 국감장에서 돈다발 사진을 흔들면서 여당 대통령 후보를 음해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입니다. 김용판 의원은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핵심 역할을 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차라리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요구에 고소당할까봐 안 한다던 사람입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김 의원을 징계하거나 제명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그 배후 세력임을 자백하는 셈이 될 겁니다. 빨간아재.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개사과 사건을 계기로 조중동마저 윤석열을 손절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윤석열의 이해 못할 행태라고 했고 동아는 상식 초월 그 이상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보도가 기자가 쓴 일반 기사가 아니라 회사의 입장을 담은 사설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의 전두환 미화 발언 뒤에 나온 개사과 사건과 함께 손바닥 왕자 논란, 위장당원 발언, 그리고 천공스승 논란까지 끄집어냈습니다. 끊이지 않는 망언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 자격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대목은 이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 법치를 바로 세우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은 상식과 거리가 멀고 공정, 법치와 부합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놈이 그놈이지만 조선일보 눈에도 윤석열은 대통령감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동아일보는 수위가 좀 더 올라갑니다. 개사과 사진에 대해서는 괴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을 직접 거론하며 몰상식, 몰지각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발언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개 사진이 일으킬 파장을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 몰상식하다는 건가, 몰지각하다는 건가.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로서의 기본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거듭된 실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태를 더 키워놓은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면 그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을 만한 기본 소양과 역량이 있는지 뿌리부터 의심하게 된다. 이게 동아일보 사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중앙일보는 사설까지는 아니지만 단순 보도를 하면서도 여야를 막론한 비판 발언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보도는 중앙일보 자매지인 중앙선데이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윤 전 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 사과 사진에 대한 문답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한 발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윤석열 기획, 김건희 연출이라는 역할을 인정한 셈이지만 오늘은 김건희 씨를 실드치는 데에 공을 들였습니다. 어제는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자택 바닥 사진까지 공유하며 개 사과 사진을 찍은 곳은 집이 아니라 근처 사무실이라고 거듭 주장하더니 정작 오늘은 기자들이 사진 찍은 장소를 직접 질문하자 집이든 어떤 사무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씨와 캠프로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사무실을 강조하다가 그 집 근처 사무실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오히려 김건희 씨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것 같자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어제 중앙선데이에는 의미심장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 캠프 내에 윤 전 총장의 SNS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캠프 내에 윤 전 총장의 SNS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SNS 운영은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게 바로 공익제보고 내부 고발 아닙니까? 자, 이 말대로라면 캠프 실무자가 사진을 올렸다는 윤석열의 말은 거짓이고 김건희 씨가 직접 사진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역사의식이 어떻고 공감 능력이 어떻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사치로 보입니다. 그냥 뻥이나 안 치면 좋겠습니다.